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문제 봅니다. 300 몇 번이죠? 310번. 자, 310번부터 325번까지 중에 질문하실 거 혹시 있을까요? 아저씨, 신다운 씨 뭐 풀었어요? 네? 저요? 네. 저 315%. 아, 저 미치겠어요. 4개 다 풀으라고 임마. 자, 보세요. 여기서 키워드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굉장히 설명 많이 했던 문제들이라서 키워드만 한번 적어볼 텐데 310번의 키워드는 뭘 것 같아요? 310번. 자, 310번의 키워드는 동시에 또는이죠, 또는. 되겠어요? 또는은 뭐예요? 합이죠, 합. 그런데 이거는 또는은 합집합이라는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르칠 때 처음부터 제가 이미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딱 했기 때문에 310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사건을 뭐 기억이 난다고 치죠. B라는 사건이 히읗이 뽑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A 또는 B가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PA 합 B를 구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옆에서 써놨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PA는 뭡니까? PA 기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뽑히는 경우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는 총 몇 장의 카드 중에서 14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죠? 이 중에서 뭐 기억이 반드시 뽑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카드 몇 개 중에서 13개 중에 2개 뽑는 것을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PB도 똑같겠죠? 그런데 PA 교비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4C 3분의 뭐? 기억하고 히읗이 둘 다 뽑힌 거기 때문에 따라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은 게 몇 개 중에서 11개, 12개가? 12개 중에서 몇 개를 하나만 뽑아서 이거 2개는 더해주시고 얘는 빼주시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복되는 것보다는 그죠? 그냥 확률 구하는 문제에서는 뭐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 이용한 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대부분 순열 아니면 조합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확률이나 뭐 조건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조합이랑 순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갑니다. 315번. 315번도 마찬가지죠. 합이 사이거나 차가 사이 확률은 마찬가지로 뭐 하시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이 주사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니까 2개 던지는 거니까 A라는 사건을 합이 사인 경우, B라는 사건을 뭐 차가 사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보자. 괜찮을까요? 그럼 이 친구는 어차피 이거는 뭐 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총 몇 개? 2개의 주사를 던졌으니까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는 몇 개라는 걸 36개라는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걸 뭐 어떻게 놓을까요?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생각할까요? 그러면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 뭐 1, 3, 2, 3, 2 정도, 3, 1 정도 거죠? 몇 개가 있는 거고 3개가 있는 거고 얘랑 겹치겠어요? 안 겹치겠어요? 당연히 안 겹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따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야? 1, 5, 2, 6 그죠? 6, 2, 5, 5,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5,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개? 4개 있다. 4개 있는 거니까 이거랑 더하시면 몇? 7개가 있다는 걸 이용해서 36분의 얼마라는 7이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이게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거기 몇 번이죠? 319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적어도 보이죠? 적어도 보이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상황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된다의 반대는 뭐예요?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동일하게 문제 보세요. 325번. 325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1부터 3까지 빨간 공과 4부터 6까지 적힌 노란 공이 있을 때, 그죠? 아니네, 4개네. 3부터 6까지 적힌 노란 공이 4개가 있을 때 7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자, 7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죠? 이때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죠.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이웃하자. 그렇지. 이웃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렸죠? 우리 6번을 쓰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적어도 반드시 다른 또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섞였을 때 하고, 이건 거의 95%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것들도 한 60% 정도 확률로 6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뭐기 때문에 아예 야 이따 주소 수업 안 되냐? 너? 자 볼게요.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경우를 구하라는 거니까 같은 숫자가 나열된 공을 뭐 하시면 되는 거고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야 같은 숫자가 이웃한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 같은 숫자가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죠. 괜찮을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웃하는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갑니다.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1로 나눕니다. 그럼 표본분반의 경우의 수는 몇 개야? 7팩이죠. 그런데 NA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는 건 어차피 노란 공 3이랑 그다음 뭐야 빨간 공 3 두 개가 뭐야 같은 숫자인 거잖아요. 얘네를 뭐 하시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웃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걔네를 묶어주시고 그럼 걔네를 1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건 6팩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묶고만 하는 항상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아예 똑같이 3이 적혀 있는 거니까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노란색 3이 먼저 오는 경우랑 빨간색 3이 먼저 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곱하기 뭘 해주셔야 되는 거야? 2팩. 원래 같은 숫자만 놓고 보신다면은 그죠? 그 안에는 묶음 안에는 순서가 안 생길 건데 색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같은 숫자가 이웃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에서 6번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는 원소가 몇 개일 때까지만? 2개일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원소가 3개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뭘 하기로 했었죠? 기둥 세우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럼 뭘 하시면 되는 거냐? 이 친구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지만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1, 2, 4, 5, 6 그죠? 1로 나열해볼게요. 몇 팩이에요? 5팩이죠? 그래서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줄 거면 뭐하러 와서 앉아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몇 개 중에서 자, 미안한데 줄 거면 나오지 마. 미안한데. 어? 야 와서 줄 거면 뭐하러 나와서 앉아 있는 거냐? 집에서 자. 그리고 쳐먹으면 되지. 그죠? 정신 차리세요. 지금 고3인데 제가 언제까지 깨워가면서 수업을 합니까? 어? 안 급하냐 니네? 자 1, 2, 4, 5, 6, 7이 있습니다. 됐죠?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는 거예요. 7 뺐군요. 5개가 나야 됩니다. 5팩이죠. 그리고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뭘로? 이렇게 해서 뭐 6P2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되면 얘는 뭐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전체에서 얘를 빼려는 거죠. 1 빼기 뭐가 되시는 거예요? 7분의 2가 되는 건데 얘는 그냥 생으로 세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7팩분의 뭐가 되죠? 5팩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뭐죠? 5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겠죠? 여기 이렇게 6팩까지 지워질 거고 7만 남을 거니까 똑같이 7분의 5라는 격언이 나오긴 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방식 다 알고 있긴 해야 되겠지만 6번일 때 특히 원소가 2개일 때까지는 6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죠? 괜찮아요? 원소가 3개 이상 넘어가면 기둥 세우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조건부 확률 제가 한 10분 남기려고 했는데 또 잡소리 하시다가
자, 보죠. 조건법률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조건법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백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만 기억해 주세요. 앞에.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을 할 때는요, 제가 드는 예시는 똑같아요.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세 줄 그으시고요. 잘 보세요. 자, 예시가 똑같았으니까 예시까지 다 외우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남학생, 여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안경을 쓴 경우랑 안경을 쓰지 않은 경우, 이렇게 총 두 가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 10명, 20명, 30명, 40명 있다고 치죠. 그러면 안경을 쓴 학생은 총 30명, 안 쓴 학생은 70명, 남학생은 40명, 여학생은 60명이니까 총 1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법률이라는 건 뭘 구분해 주면 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퀘스천은 두 가지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지나가던 학생 중에 한 명을 택할 거야. 그런데 한 명 택할 때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의 경우,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 개념과 해보세요. 지나가던 여학생 중에 한 명을 택할 때 안경을 안 썼을 확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친구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던 학생 한 명을 택하는 거야. 학생이 몇 명이니 지금? 100명이죠. 괜찮아요? 그럼 얘는 100명 중에서 안경을 안 쓴 여학생의 확률이야? 얼마야? 40이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괜찮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학생 중에 한 명을 택했을 때 안경을 안 쓴 학생의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학생 몇 명이죠? 60명이요. 이 중에서 안경을 안 쓴 학생 몇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겠어요? 그럼 얘는 뭐라는? 3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오니까 얘랑 얘는 의미가 뭔가 좀 비스무리했던 것 같은데 아예 달라요. 그죠?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꼬박꼬박 물어보겠지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조건부 확률은 한마디로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 뭘 기억하시는 거냐? 잘 보세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부 확률은 뭐라고요? 표본 공간을 축소시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표본 봐도 알죠? 이 퀘스천 1은 말 그대로 표본 공간이 전체였어. 그죠? 근데 이 친구 보시면 알겠지만 표본 공간을 어디로 축소시켰죠? 여학생으로 축소시켰죠. 그랬더니 뭔가 비슷한 맥락처럼 보였던 이 친구의 확률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포커스 자체가 아예 바뀌기 때문에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멘트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포커스를 줄이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왜냐면 항상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포커스를 줄이려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포커스를 전체에서 좀 줄이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기호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요 집단, 남녀 성별 집단이죠? 이걸 A고 이걸 A 열어놓을게요. 이걸 B고 B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기호를 표시해보자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P, A여, 교, B의 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안경을 안 쓰고 여학생이,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확률.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얘처럼 표본 공간을 어디로 축소시킬 거야? 여학생으로 축소를 시킬 거야? 그러면 짝대기 읽을 거야. 약간 나누기랑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여학생 중에 안경을 안 썼을 확률인 거니까 여기에 축소된 표본 공간을 쓰는 거야. 축소 표본. 그리고 해당 사건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얘랑 완전히 기호가 바뀌면서 이런 식의 기호가 나오게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축소된 표본 공간이 어디로? B로 쓰이고, 그죠? 해당 사건이 이렇게 오시면서 새로운 기호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고.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해보세요. 이 친구가 NS분의 NA여 교 B여였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0분의 40이었던 거잖아.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알겠지만 축소된 표본 공간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NA의 여 중에서 NB여 교 A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겠어요? 분자는 똑같아요. 하지만 분모가 바뀐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이걸 뭐로 나눠주면 분자 분모를 동시에 NS로 나눠준다면 이 친구는 P, B의 여, 교, A의 여, P, A의 여 이렇게 쓸 수 있으면서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의를 할 때 잘 보세요. 자, PA 바라고 읽을 거예요. PA 바 B라는 친구는 사실 NB분의 NA 교 B였던 건데, 이 친구는 분자 분모를 동시에 S로 나눠준다면 PB분의 PA 교 B라고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서 얘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PA 바의 B를 구할 때는요, 자, 경우의 수만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확률, PB가 일어날 확률 중에서 PA 교비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A 바 B라고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쓰실 때는 이 예시까지 다 써주시고, 이 예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조건 확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표본 공간의 축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시까지 같이 외워서 하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에도 이항 정리랑 확률, 조건 확률 부분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하죠. 자, 오늘 과제는요, 앞에 보세요. 오늘 과제는 유형 1번이랑 유형 3번 정도만,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안 했던 유형 11번부터였나요? 12번부터죠? 12, 13, 14, 15 하고 1번, 3번만. 자, 이게 과제 유형입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